시대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 배경이든 일제강점기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음, 부정적 현실. 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음, 이런 와중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 수용하고, 됐죠? 인고하는 자세 있잖아. 의지를 보여준다.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가장 큰 뼈대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본문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럼 여기 푸른 산과 나는 동일시 되는 거죠? 음,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푸른 하늘, 화자가 품고 있는 이상, 소망,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상과 소망.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을 드러내는 것. 이게 결국 뭐냐? 계속해서 이상과 희망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숭고한 일이냐라고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삶의 자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까? 음, 됐죠? 넘어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이상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긍정적인 자세. 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 내가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둥근 지구를 밟으며 서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연약하지만 그렇죠? 굳센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인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자신은 어떤 강한 존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저항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현실을 견디며 계속해서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 자체가 지금 화자에게는 기쁨이고 숭고하고 됐죠? 내려가도 되겠죠? 그 밑에 형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괜찮습니까? 음.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을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쁜 일이다. 됐습니까? 자, 조심하셔야 될 거. 현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 현실이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고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그렇죠? 마지막 부분 갈게요.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요거는 당연히 역설적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고통스러운 현실. 수용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거라고. 그렇죠? 지금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점은 들길, 이게 세모를 치시면 돼요. 점은 들길. 요게 이제 일제감정기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암울한 현실의 모습. 하지만 거기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 바라보자라고 하는 청유형 표현이죠. 청유형 표현은 의지, 소망, 희망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의지적 자세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비록 내 생활은 저문 들길에 서 있는 나의 현재 모습은 뼈에 저리도록 슬플지라도 푸른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마지막,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에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니까. 그렇죠? 거룩한 나의 일과라고 얘기하죠. 이거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적 태도가 되는 거라고. 괜찮죠? 일과는 당연한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서 마무리 줄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 내용으로 들길에 서서는 뭐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오른쪽 아래에 그 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요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넘어갈 필요 있겠다. 자기 희생의 의지 이런 거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뼈에 저리도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음. 요 정도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등꽃 아래서로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세 작품이 나란히 연결은 되어 있는데 뭐 주제상으로 보자면은 뭐 직접적인 연관성 이런 거는 조금 힘들긴 해요. 등꽃 아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 거 한 가지만 그냥 얘도 큰 틀만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자연물을 보고 깨달은 점. 이거를 인간사까지 확장하는 거. 그냥 아예 여기서 틀 잡고 들어갈게요. 이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조화와 화합. 되죠? 조화와 합일, 화합의 삶의 자세. 이게 가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큰 틀 잡았으면 이게 내용 다예요. 자, 본문 내려가서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자,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에 기대 서서 보면, 이 등나무가 이제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물이죠.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자연물. 자, 가닥가닥 꼬여서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요겁니다. 가닥가닥 꼬여서 넝쿨져 뻗는다. 이게 이제 서로 엉켜 있는 거잖아. 조화, 합일, 화합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등나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 참 예사롭지 않은데? 그죠? 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깨달음이에요. 이제 자,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 이제는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괜찮습니까? 요 두 줄.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괜찮습니까?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게 된다. 슬픔이 점점 점점 작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내면의 정서라고 하는 거 있죠. 음, 인간의 내면의 정서. 이게 섞일 수 있다. 통합되는 거지. 슬픔과 기쁨. 됐죠? 물론 이제 정서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인데 이제 눈물,
구슬 같은 소리, 색깔, 이런 감각적 표현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 정도는 당연히 주목해 두셔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해요. 연등날 등불의 불빛이 흔들리듯. 괜찮습니까?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눈물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 여기도 똑같겠죠, 지금? 괜찮습니까? 음. 같은 내용입니다. 내면의 정서가,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 이게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저 등나무에 그 줄기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내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엉켜서 조화를 이루면서 합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그렇죠? 뒤에 넘어갈게요. 자, 평발 밑으로 쳐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그렇죠? 등꽃송이는 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등나무, 등꽃송이 사실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년의 내용 정리해둔 요 마지막 요거만 체크 그냥 간단히 보시면 등꽃을 보면서 등꽃 줄기가 서로 이렇게 꼬여 있고 엉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의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서로 합체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형 갑니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락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글은.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간 관계 있잖아, 인간 관계. 조화와 합일, 인식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러면서 마지막 년 갈게요.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이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요게 이제 마지막 년이 뭐야? 이럴 텐데 이게 전부 다 등꽃을 그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기 때문에 자, 파란 옥빛 구슬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람에 등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등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시각의 청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감각의 전이표. 되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 등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잖아. 그래서 등꽃의 아름다움을 느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자연물을 보면서 와, 꽃이 아름답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꽃의 아름다움은 어째서 이 등꽃이 왜 아름답냐고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잖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연결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뭐요 정도 내용으로 체크해 두시면 등꽃 아래에서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자연물 받고 그 자연물을 통해서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 내면, 개인적 내면의 깨달음을 인간관계의 깨달음으로 확장했고 그 안에서 등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거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작품이랑 나작품이랑 두 개를 연결지어서 본다면 자연물을 통해서 어쨌든 그죠?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라는 공통점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뒤에 나오는 그때 알았더라면 같은 경우에도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괜찮습니까?